자, 형법의 법원입니다. 그죠? 법의 근원. 여기 보니까 네 가지가 나옵니다. Common Law in England가 있죠? 그 다음에 Statute, 그 다음에 MPC, Model Penal Code, 그 다음에 Statutory Construc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Construction이라는 단어를 먼저 보죠. Construction, 마지막에 있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해석이라는 뜻이에요. 해석. Construction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에 적용이 되면은 건축이라는 뜻이죠. 공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공사하는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법을 해석하는 것과 너무 비슷해요. 이런 구조물들 전부 보시면 이것이 무엇인지 건축물이 올라갈 동안에는요. 이게 무슨 건물인지 예를 들어서 목재 건물인지 철근 건물인지 뭔지 몰라도 어떤 형태의 건물인지를 최종적인 것을 모델하우스를 보지 않는 한 모르잖아요. 똑같습니다. 해석도 처음에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 데서 이렇게 더듬어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construction이라는 것이 해석, interpretation의 뜻이에요. 그래서 statutory construction 하는 말은 법규에 대한 해석. 해석에 따라서 법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영국에서 건너온 영국 보통법을 보겠습니다. Common Law. The U.S. criminal law comes from English law. 이렇게 돼 있죠. 당연합니다. 미국 법은요. 미국의 형법은 영국 법에서 왔어요. Criminal law는 영국에서는 뭐라고 불려진다면 Common law라고 불려졌습니다. 보통법이라고. 보통법은요. Judge-made law예요. 특별한 해석이 깊이 있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의 상식으로서 판단해 보건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에 걸쳐서 쭉 판단해서 누가 판결을 내요? 저지가 내리잖아요. 그죠? Case law. 그죠? Case law예요. Case study 할 때 Case law. 그것이 바로 보통법이었던 겁니다. 알고 보면은 저지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거기에? 법 해석이 들어있죠. 주관적인 법 해석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판사의 철학도 들어가 있어요. 놀랍게도. 대륙법 개토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법부의 중립성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죠? 판사는 중립적이어야 된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중립적일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훨씬 더 정직하다 이런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로가 하나의 법원이 됐죠. 아까 얘기했죠? 1972년도 케이스들이 있었죠. 1999년도 시카고 케이스도 있었고 그것들 얘기할 때 다 뭐였었어요? 케이스로. 재판관이 만들었다. 주어리가 하면은 뭐냐? 주어리. 배시 뭐냐면 평결. 평결이죠. 평민들이 내린 결정. 평결. 판결은 판사가 하니까 판결.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렇게 케이스로만 갖고 이 불문법인 케이스로만 갖고 법의 전체적인 근원이 될 것이냐 해석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보충적인 측면으로 뭐가 더 필요한가 계속 보니까 점점점 사회가 발달할수록 범죄는 뭐예요? 다양화되고 그 다양화된다는 것은 애매모호하게 규정할 경우에는 범인들을 처벌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법규로 정확하게 표시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성문화된다 이 말이에요. 성문화, codify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statute라고 합니다. 법령, 법규. 앞에 있는 case law는, 앞에 있는 common law는 성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불문법이에요. 그러나 statute라고 하는 것에 등장, rise는 그런 말이에요. 등장. 점점 힘을 얻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는요, 거의 모든 주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법 만드는 곳, legislature, 입법부에서 법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법을 만들면은 그것이 독점적으로 형법의 법원이 되거나 아니면은 압도적인 그러한 principal source, 주요한 법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성문화돼 가는 게 강력해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요. American Law Institute라고 해서 ALI라고 하는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미국의 미국법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요. 실제법상의 원리 원칙들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건 프라이빗한 그런 단체예요. Non-profit 그룹입니다. 비영리 그래서 사설 단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Model Penal Code예요. 피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형 이런 뜻이에요. 형용과 관련된 이런 뜻이에요. 아주 현대적입니다. Binding force는 구속력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not directly binding but over half the states have enacted criminal states heavily based on MPC wording or concepts. 아니지만은 50개 주 중에서 반 이상이 뭐예요? Model Penal Code에서 사용하고 있는 wording 뭐예요? 언어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concepts, 개념들에서 이렇게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거를 잘 들여다보면은 형법에 대한 중요한 설명들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법규화된 것들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법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기관에서 해요? 법원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statutory construction, criminal statute like any other statute must be interpreted by courts 이렇게 돼 있어요. 법원에서 합니다. 이때 해석할 때 두 가지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좀 이제 설명이 쭉 돼 있는데 잘 보시면 하나의 법규가요 아주 엄격하게 이 타이틀은 엄격하게 strictly의 뜻이에요. 엄격하게 의미가 정의 내려져 있어요. 어디에서? common law term에서 보통법 용어에서 법률 용어에서.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엄격하게 정의 내려지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현실상으로는 굉장히 느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법규가 있어요. 근데 그 법규가요 굉장히 엄격한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상 뭐예요? 좀 느슨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느슨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위험하다. 누구에게 위험해요? 피고인에게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it should be strictly interpreted based on its common law mea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 굉장히 엄격하게 해놨어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범죄의 모든 요소를 검찰에서 다 증명을 해야만 뭐가 돼요? 그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 이거 쭉 가는 거잖아요. 물론 그 다음에 뭐 위법성 소각이라든지 책임성 소각이라든지 이런 조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건 검찰에서 모든 범죄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다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옛날에 보통법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 증명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먼로 상에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법규를 만들어 놓고 현실상으로는 느슨하게 되어 있다면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보통법상의 의미로 엄격하게 해석해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인권 침해를 안 하기 위해서. 특히 in the case of no evidence that the legislation intended to impose a different mea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느 경우에요? 입법부에서요 다른 의미로 부여하겠다, 다른 의미를 둬야 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특히나 더 그렇죠. 그죠? 법을 만든 데 어디에요? 입법부죠. 입법부에서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법 느슨하게 하자라고 하는 표현을 안 했다면 더더욱이나 뭐예요? 엄격하게 보통법으로 돌아가서 인권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해석을 더. 이게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lenity. The rule of lenity. 이 법칙은 무엇이냐 하면요. 아주 엄격하게 해석한다. 누구에게 대항해서 이 말이에요. Against the prosecution. 그죠? 검찰에 대항해서 이 말은 뭐예요? 검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검찰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한다. 그리고
해석상 MMO에서 두 가지의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누구에게? 검찰보다는 피고인에게 더욱더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게 두 가지 원칙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머릿속에 무엇을 둬야 돼요? 법원으로서는 common law in England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Rise of Statute 있었고, 그죠? 점점점 성문화돼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The Model Penal Code가 있었어요, 그죠? 1962년도에 세워진 프라이빗 하면서 non-profit한 organization인 American Law Institute에서. 그게 왜 중요하다 그랬죠? wording이라든지 컨셉이 거기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법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특히 보통법은 엄격하니까 일단 해석 좀 줘보고, 그죠? 저치 메이드 론 둬보고, 나머지 statutory construction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첫째가 뭐였어요? 어떤 법규가 엄격하게 보통법의 정의를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상 느슨한 경우에는 특별히 입법하는 국회에서 그렇게 느슨하게 하자라고 하는 증거가 없는 한 뭐 한다고요? 아주 엄격하게 보통법의 의미를 따라서 해석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lenity principle 있죠? 자비롭게 하자 그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피고인에게. 누구에게는 엄격하고 prosecution에게는 엄격하고. 만일에 두 개의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 법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defendant에게 more favorable하게. 그죠? 피고인에게 뭐예요? 더 유리하게 해석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한 장 한 장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크라임이 무엇이냐 공부하기 이전에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간다 그랬어요. 두 개의 수레바퀴가 뭐예요? Substantive Criminal Law, Procedural Criminal Law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때 substantive하다는 말은 substance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첫째, How to define crime. 여러분 기억나시죠? crime이 어떻게 정의 내려지느냐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처벌되느냐. 만일에 세 번째는 available defenses and mitigating factors once the prosecution has proved every element of crime 했을 때 검찰이 모든 범죄의 요소를 전부 다 증명했다 하더라도 무엇을? defense가 무엇이냐? 방어 또는 뭐예요? mitigating factors 예를 들어서 정상 참작할 요소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기록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Substantive Criminal Law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것이 뭐예요? 소프트웨어다. 하드웨어 쪽은 뭐예요? 하드웨어 쪽은 뭐예요? 절차상의 문제다. 경찰에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검찰에서 그걸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두 law enforcement agency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constitutional limits가 무엇인지 헌법상의 제약이 무엇인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만일에 그러한 것에 위배돼서 하면 뭐가 돼요? 증거는 exclusion 된다. excluded from the criminal trial.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물어봅니다. 처벌에 대한 두 가지 근거가 뭐였어요? utilitarianism. 그 다음에 보복주의가 있었죠. 그랬을 때 utilitarianism 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고요. 그 전장에 있었던 크라임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연결해서 사회, society에 대한 개념, society에 대해서 in the interest of society 누가 합니까? attorney가 해요. 누굴 대신해서 합니까? On behalf of the every members of community, community members를 대신합니다. 왜 그러죠? crime이라고 하는 것은 civil wrong과 틀려서 무엇이다? social harm이다 이 말이에요. social harm이라는 게 뭐예요? That's the harm is related to the entire community. damaging the entire community. 모든 지역 사회, 모든 사회에 대해서 데미지를 주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social harm이니까. 그것은 breach of contract이라든지 social act와 관련해서 있는 민사상의 wrong과는 틀리다 말이에요. 민사상의 위법행위라고 하는 것과는 틀리다. 민사상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개인에게만 피해를 미친 경우. 그렇다면 사회에서는 뭐 한다? 이게 사회 해악이 되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으면 크리미널 쪽으로 보고
개인과 관계가 되어 있으면 뭐예요? 이거는 시빌로 본다. 그러나 사회해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victim이라고 하는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개인도 있어요. 그죠? victim의 패밀리 멤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동시에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예요. 오제이 심슨에서 그 사건이 뭐예요? 니콜 심슨 살해한 사건에서. 형사상으로는 무죄고 그러나 민사상으로는 뭐예요? 엄청난 배상을 했잖아요. 왜요? 기준이 틀리니까. 민사상과 형사상의 기준이 틀려요. 민사상으로는 그 기준이 좀 많이 완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preponderance evidence라든지 증거가 많은 쪽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형사상으로는 뭐야? beyond reasonable doubt.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서까지 검찰에서 모든 범죄의 하나하나의 요소를 다 증명해야 되는데 오제이 심슨한테 크리미널 케이스에서는 증명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무죄다 이 말이에요. 유죄가 아닌 무죄예요. 죄가 있건 없든 일단 모든 걸 검찰에서 prosecution 케이스를 못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같이 뭐예요? 나눠서 공부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분류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분류해서 공부하는 것들이 다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법원을 봤죠? 하나 더 넘겨볼까요? 법원 보면 actus reus and mens rea 이렇게 나오죠. Whatever pronunciations. 발음이 어쨌든 누가 이렇게 읽든 저렇게 읽든 상관없어요. Even American people. 이거 읽어보면 모르니까요. actus인지 actus인지. 중요한 것은 action, act 이런 뜻이구나. mens rea는 뭐였어요? mentality 이런 뜻이고 intent의 뜻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 자,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Basic common elements of crime. 범죄의 기본적인 그런 공통적인 요소가 4가지가 있어요. 첫째, 뭔지 모르지만 행위가 있어야겠죠. 그죠? 행위. 그죠? 이게 집어던졌어. 행위. 내가 이거 쳤어요. 그래서 칠판이 막 부서졌어. 넘어졌어요. 이런 행위가 있어요. actus, action. 있어야 돼요. 에이, 승질나는데 팍 깨버릴까? 팍 깼어. 그러면 승질나는데 깨버릴까 하는 이 생각은 뭐예요? intent. 그죠? intent가 있어요. 근데 이러고 내가 서 있었어요. 사진 찍느라고. 근데 어떤 친구가 지나가다 툭 쳐서 내가 이거 툭 쳤어요. 그럼 뭐예요? voluntary하게 내가 자발적으로 이걸 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involuntary, unvoluntary하게 쳤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그런 행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있어야 되고 행위와 행위를 지배했던 intent. 의도가 있어야 되고 행위와 intent 사이에 concurrence가 있어요. concurrence. 그것의 사이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일종의 일치. 어떤 일치냐면 이런 행위로 인해서 의도로 인해서 이런 행위가 나왔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causation of harm. damage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4가지. 이 4가지가 다 뭐예요? 하나의 범죄에 기본적으로 공통된 요소들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증명하느냐? 검찰이 증명해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검찰이 증명해야 된다고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 안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검찰이 알아서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죠? 자, 첫째 봅시다. voluntary act. 그 다음에 culpable intent. culpable이 무슨 뜻이에요? punishable 하다 이 말이에요. punishable. 처벌받을 만큼 나쁜, 해로운, 해악의 악한 의도 이런 뜻입니다. 악한 의도. Concurrence between the mens rea and the actus reus. That it must prove that the act was a result of a culpable intention, causation of harm. 인과관계. 이렇게 4가지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니까 쉽죠? 이거 너무 쉽죠? 이걸 공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뭐예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4가지 요소에 의해서. 저 자식 저거 나한테 자발적으로 그랬나? 쳤나? 자발적인데? 그럼 의도가 있었나? 자발적인데 의도가 없을 리가 있어? 그러니까는 행위에 의해서 의도를 추단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presumption of intent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행위를 보고 그 마음속을 추단하는 거, 추측해서 판단하는 거, presumption.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무슨 뜻이에요? 이 둘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concurrence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다쳤다. 그럼 그것과 이 행동, 이게 다 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함부로 사람에게 욕할 수가 없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전부 생각하니까 아, 그 행동이 어쩌면 이럴 수도 있었고 저럴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넘겨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범죄는 이러한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 증명한다. 하나하나 볼까요? 자, voluntary act. 잘 보니까요. voluntary act라고 actus reus에 대한 significance, 중요성은 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아까 설명했듯이 crime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very difficult for me to define any kind of crime definition.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민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과 해서 비교, 대조해서 설명했죠. 그것과 똑같이 여기서도 actus reus에 대한 significance,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왜 중요하냐. 그것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 중에 한 행동, 그 다음에 자기가 비몽사몽간에 의식이 없어서 넘어지면서 옆 사람 건드렸던 행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부작위, 행위를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어떤 내 아들이 여기 쉽게 꺼낼 수 있는 아들이 운동에 빠졌는데 아빠로서 가만 서 있다든지 그 부작위예요. 행위를 해야 된다 안 한 것에 대한 처벌은 사실은 generally 일반적으로는 처벌 못 하잖아요. 가만히 지나갔어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럼 지나갈 수 있어요. 도덕적인 비난은 할 수 있지만 법률적인 비난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으면은 꼭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좀 써볼까요? Pay attention to the situations where defendant has not committed physical acts. 어떤 상황이 있어요? 첫째, defendant has not committed any kind of physical act. 어떤 행위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사람이에요. 아버지야. 내 아들이 있어. 물에 빠졌어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행동 안 하면 처벌 안 하잖아요. 근데 안 건져줬어요. 그랬을 때 actus reus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두 번째, 속으로만요. 에이, 저 자식 저거 맨홀에 가서 빠져 죽었으면 딱 좋겠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처벌할 수 있느냐? 또는 너 오늘 죽어 라고 말한 말로만 갖고 하는 걸 처벌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states of possession of status 이렇게 돼 있죠? 어떠한 것에 대한 그냥 소지, 그냥 갖고만 있는 거예요. narcotics, 마약류 그런 걸 그냥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어떠냐?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해요. 행위가 별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행위가 말로만 된 경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involuntary하게 행위한 경우, 그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가다가요, 발작 증세가 일어나가지고 쓰러지면서 옆 사람 머리를 쳤다. 그런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omission or failure to act.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예요. omission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제거, 없애다, omit. 그래서 온 말이죠, 제거.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부터 제거되는 거예요. 마땅히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 그런 것을 fail to act 또는 failure to act. 명사로 쓰면 failure니까. 그런 경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단순한 생각을 품었어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품었다 이 말이죠. mere thoughts. 그런 것은요, 절대로 범죄로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defendant이요, 일기장에다 썼어요. 나 너 죽일 것이다. 또는 victim이에요. V를 내가 죽일 의도가 있다라고 딱 써놨습니다. 근데 이 진술 하나만 갖고는 충분히 범죄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뭐요? 살인 미수도 안 된다면요. 시도한 것도 아니에요. 써놓은 겁니다. 범죄에서 네 가지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actus reus가 있어야 되고, mens rea가 있어야 되고, concurrence of between the two 있어야 되고, causation of harm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다면 네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기장에다 써놓은 행위가 어떤 거예요? 행위는 있었다? voluntary다? 오케이. intent 있었다? 써 있잖아. I intend to kill V.
인텐트 있어요. 그 사이에 컨커런스가 있어요? 무슨 행위, 칼로 찌는 행위가 있어요? 뭐 총으로 쏘는 행위가 있어요? 없잖아요. 단지 일장에 쓴 행위와 거기 써는 의도만이 있는 것이 뭐가 없어요? causation of harm, 어떠한 데미지, 어떠한 피해에 대한 연결고리,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것만 갖고는 범죄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에 대한 단지 소지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때로는요, 그것은 형법상의 범죄가 된다. Possession of narcotics, of가 빠졌네요. Possession of narcotics frequently constitutes a crime in itself. 그 자체로도, 나카릭에 대해서만 소지하고 있는 거, 그죠? 마약에 소지하고 있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범죄로 구성된다 말, constitute, 구성된다, 범죄 된다 말이죠. in itself는 뭐예요? 그 자신 안에서니까 스스로 저절로 그것만 갖고도 이런 뜻이에요. 그걸 남에게 막 억지로 뭐 주사기로 해서 막 넣고 뭐 먹이고 그러지 않아도, 그러나 only conscious possession. 자, 무슨 뜻이에요? 제 가방 어디 갔어요? 내 가방에 있어요. 내가 오늘 뭐 잊었네. 이 마약이에요. 이거 누가 넣었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는 사람이 넣었어요. 정말요. 내가 알지 못하게 소지한 거잖아요. 이건 처벌할 수 없다. 단순한 소지라 할지라도. conscious possession만. 내가 의식적으로 넣은 것만. 그죠? 나도 모르게 한 거는 뭐예요? 소용없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해서 하시면 되고. 행위가요, 뭐여야 된다? must be voluntary.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reflex나 conversion does not give rise to criminal liability. reflection 반사 행동이죠? 누가 이렇게 무릎 같은 걸 툭 치면 툭 올라와야 무릎 발이 올라오면서 앞에 있는 아저씨 딱 엉덩이를 쳤다. 죄송합니다. reflection. involuntary. 내가 의도한 건 아니고요. 친구가 이렇게. 그러고 끝나면 안 되죠. 친구한테 내가 여기를 쳐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사. 그래서 찰라고. conversion, 발작 증세라든지 뭐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involuntary 하다고 보는 것이죠.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예문을 한번 볼까요? These stricken by epileptic convulsion. 간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걸로 쓰러지고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그의 팔이 X를 쳤어요. 어딜 쳤어요? In the face. 얼굴을 쳤어요. 이랬을 때 이 사람은 뭐예요? 폭행죄 돼요? 안 되죠. 왜?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간질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자기의 행동을 제지할 수 없다면 out of control 했단 말이에요. involuntary 하다. 그 밑에 거 한번 볼까요? 무의식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다. 얘 땀 흘리네. 너무 더운가? 무의식 세계에서 한 경우, 무의식 상태에서 이런 경우도 뭐예요? voluntary 하지 않다. defendant 그 대문자로 좀 고쳐줄래요? If D can show that at the time of crime he was an automatic pilot and was completely unconscious of what he was doing, his act will be involuntary. 옆에 막 자는데요.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옆에 부인이 자는데 막 목을 졸라.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이걸 오토매틱 파일럿이라고 해요. 그런 경우, 근데 그것이 증명이 될까요? 평상시에 그런 행위를 했다든지 뭐 의사의 진단서 평상시 이럴 수 있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자기가 의도해서 하는 건 아니다. 넘겨보겠어요. 저기 고딕체로 볼드체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하이프노시스. 마취 상태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마취 상태에서는 이걸 자기가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왜 뒷면이 없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들 피널 코드에서는 마취 상태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인발런터리하다. 그렇게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나온 예문을 좀 보죠. 자기 스스로가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스스로가 술을 많이 먹어서 만취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행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뭐 용기도 잘 안 나는데 술 한잔 먹고 어떻게 해보겠다든지 그걸 갖다 뭐냐면 self-induced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 상태로 유도했다는 거예요. self-induced. 그죠? State defendants earlier voluntary act. 왜 earlier예요? 지금 하는 행동은 자기가 정신없어서 막 술을 취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그 전에 술 마시고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했던 거 있죠? 그건 earlier. 그것은 자발적이다 말이에요. 자기가 먼저 술 먹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행동에서 먼저 술 먹었던 거는 자발적이다 말이에요. May deprive defendant of voluntary defense. 당연하죠. 그래서 어쩌면은 피고인에게 디펜스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involuntary 하다고. 자, 쉬어가는구나. 요 때는 좀 필요해요. 뭘 그리면 좀 깨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 기본 요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1번, 2번, 3번, 4번.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act 3에 쓰여있죠? action, act. act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voluntary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누가 다 입증하는 거예요? 검찰이 했어요. 그럼 검찰이 예를 들어서 내가 reflex 조건 반사나 무조건 반사나 어쨌든 반사적인 행위로 했어요. 이 사람 탁 쳐갖고 내가 옆에 사람 탁 쳤어요. 그러면은 범죄 아니잖아요. 내가 voluntary하게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디펜스가 처음부터 되는 거예요. 검찰 너네들 볼 때 안 되지 않냐? 범죄 처음부터는 증명을 못했잖아. 그러고 이제 방어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술을 일부러 먹고 self-induced and defendants earlier voluntary act 일부러 먹은 행위 여기 drinking time drinking time 이건 뭐예요? acting time 나쁜 행동을 하려고 딱 했어요. 8시부터 마셔서 11시 그죠? 이때는 만취 상태 여기는 unconscious 만취 상태 그러나 요 행위 요거보다도 요 행위 때보다도 앞섰죠? 요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voluntary 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defendant이 involuntary 하다라고 하는 디펜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뭐예요? 박탈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한다. 그래서 deprive defendant of involuntary defense라고 거기 써 있잖아요. involuntary act defense. 그래서 그래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방어는 criminal procedure와 관련해서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substantive law에 대해서만 잘 알아도 방어가 시작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든지 다 방어예요. 우리가 이제 심리학으로 방어 기제의 동원이에요. 방어 기제의 동원 중에 가장 초라한 게 뭐냐면 변명. 이랬어요. 두 번째는 논리예요. 세 번째는 빌어. 동정. 다 효과 있어요. 해보세요. 그러나 그런 게 소용없을 정도로 돼 있는 거면 국가 공권력이 간섭하면은 별로 소용없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풀 거 빨리빨리 푸셔야 돼요. 언제가 날라오다 뭐가 날라와요. 자,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만취한 상태가 돼가지고 한 행동, 요것은 만취로 만든 그 전 행동은 발룬터리 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범죄가 된다. 또 하나. 이 피고인이요. 어떤 이게 컬트 집단에서 이렇게, 컬트. 꼭 내가 무슨 교조 같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거, 체면 걸리셔? 체면. 가만 보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뉴 멤버예요. 누비인데. 누비 이불 알아요? 누비 이불? 새로 들어온 사람, 누비. 이 누비가 새로 들어왔어. 리크루트. 내가 이제 체면에서 하이프나이트 다 했어. 체면 걸리니까 가만 보니까 이 사람 체면 걸리기 전까지 착한 사람이 체면 걸리니까 바로 뒷사람 막 때려요. 정신없이 때려요. 가만 보니까 이 사람도 몇 번 보니까 내가 체면 걸면 다 저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때려주고 싶은 사람 누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교수님 체면 좀 걸어주셔. 가서 때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벌되겠죠, 당연히. 하는 행동은 정말 자기 무의식 중에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초래할 거라는 걸 이미 아는 행동으로 인해서 해달라고 했던, 체면 걸어달라고 했던 것이 뭐예요? Earlier act 중에. 그런 경우에는 involuntary act에 관련돼서 defense를 하지 못한다. 그게 예문이에요. Defend a member of a cult run by a leader lets himself be hypnotized. Before undergoing hypnosis, a defendant knows. Leader gives his members orders under hypnosis to commit crimes. Defendant can probably be held criminally liable for any crimes committed while under hypnosis. Because he knowingly put himself in a position this might result. 그죠? This might result. 이러한 것이 결과로 소래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는 거. 그죠? 그런 상태에서 나보고 체면 좀 걸어주시오 하면 어떻게 돼요? 구제받을 길이 없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면은 범죄 관련되어 있는 basic common elements of a crime 중에서 actus reus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actus reus가 있어요. voluntary act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mens rea가 있었어요. culpable intent. 세 번째가 뭐였어요? concurrence between the two. 네 번째가 뭐예요? causation of harm.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다 방어해요. 여러분 나중에 변호사 되면 다 방어부터 시작해요. 의뢰인이 왔잖아요. 아, 제가 이래서 범죄 저질렀어요. 범죄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세상에 범죄 아니에요. 착해요. 막 세상에 이거 시켜야겠지. 맞아, 난 안 했다니까. 좋습니다. 그 시작해야 돼요. 좋아요. 어차피요. 증명할 쪽은 저쪽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테메릭한 adversary 시스템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시스템들이 검사, 판사, 변호사라고 하는 삼각 구조로 인한 이 시스템들이 있는 한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아이 정말 재판 저런 거 뭐야 이거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그러면 어때요? 있는 저 제도를 우리가 무너뜨려서 어떻게 못하는 한 그걸 이용해야 됩니다. 이용하는 게 뭐예요? 클라이언트 보호를 그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부터? 정신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자신 있어. 진짜 그때 자발적으로 했어요? 아, 사실 내가 좀 잠깐 조심. 자발적으로 했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어우 자신 있구나. 저 변호사 됐어. 학교한테 공부 잘했네. 믿어요. 그것부터 출발합니다. 현실은 아주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공부해 왔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어디로 들어왔어요? actus reus로 왔어요. 온 것 중에 첫 번째 우리 뭘 공부했어요? significance of actus reus concept. 그죠? 옆에 써 있잖아요. 검정색으로. 그거 공부했단 말이에요. Pay attention to the situations wher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You cannot find any kind of act. 사실은 뭐예요? Defendant has not committed any kind of physical act. 이렇게 돼 있어요. any kind은 내가 눈말이고 빨리 말하다 보니까 습관. 자, 그러면 그렇게 돼 있는 내용이에요. 뭔가 좀 물리적으로 한 행동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상황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가 뭐였어요? 말만 한 거라든지 어떤 것을 뭐예요? 자기가 뭐가 소지하고 있다든지 어떤 상태에 대한 거는 그런 것들이 옆에 다 써있다 이렇게.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마지막에 omission과 failure to act가 있었고 옆에는 또 뭐가 있었냐? 단순한 생각과 단순한 무엇에 대한 소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가? 그래서 나카렉스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단순한 생각 뭘 얘기했었어요? diarrhea. 그죠? diarrhea에 뭐로 썼어요? I will kill 또는 I intend to kill V 이렇게 써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설명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우리가 voluntary여야 한다는 act must be voluntary. 거기까지 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voluntary인지 아닌지 말할 때 reflex랑 epileptic conversion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unconsciousness하게 했던 단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automatic pilot. 고개를 끄덕거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용어들이 하나씩 생각나줘서 그 내용어들에 대한 관계 설정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존의 언어 구조적인 접근 방법으로 결정시켜 줘야 돼요.
관계를 설정해줘야 된다고요.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면 무슨 놈이 강의를 하겠어요.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뭐가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 갖고 문제 하나도 못 풀어요.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끊어줌으로 인해서 누구를 힘들게 해요? 검찰들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 뿐만 아니고 써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뭐예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액션에 대해서, 액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액트의 특별한 상황인 omission에 대해서 말할 차례예요. 부작위, 행위가 없는, 행위하지 않음 이런 뜻이에요. omission, failure to act. 그냥 옆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힘들어요. 배가 아픈지 뭐가 아픈지 모르지만 하여튼 추운 겨울에 내버려 뒀어요. 죽었어요 그 다음 날. 저 처벌 안 받아요. 왜? 그럴 만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하신 분은 그 사마리탄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 지나가다가 쓰러진 강도에게 당한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자기가 데려가가지고 주막에다 데워줬잖아요. 재워주고 데나리온도 주고 데나리온도 주고 혹시나 갔다 올 때까지 돌봐주시오 해서 기름도 발라주고 막 상처에다가. 그죠? 강도 맞은 자에게. 다른 사람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다 도망갔잖아요. 갈 길이 바빠. 교회 가서 나중에 설교해야 되거든.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옆 사람을 도와주진 못해요. 도와주면 더 좋지만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 그냥 갔다고 처벌을 못해요. 형법상으로는. 그러나 이 사람과 내가 어떤 특별한 관계, 4가지 관계가 설정될 때는 이 사람을 구해줘야 돼요. 구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가 family relationship이에요. 가족관계. 두 번째가 contract. 계약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예요. 계약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가족관계하고 계약관계하고 이런 걸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아까 단어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썼던 단어가 뭐 있었어요? 그죠? privity.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관련성이 만들어지면요 도와야 돼요. 보이지 않게. 그 관련성은 뭐예요? 천부적으로 천륜적으로 타고난 가족관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두 번째 contract, 계약관계.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이 사람 내가 도와주려고 막 했는데 아따 들어가 보니까 되게 무거워. 물속에. 아 이거 안 되겠다. 놔두 죽겠다. 그냥 나와버려요?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undertaking. 이게 사실 4번째예요. 3번째가 순간 생각이 안 나서 4번째로 갔는데 3번째 생각났네요. 뭐냐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 이 사람에게 위험을 자초한 경우, 만들어준 경우. 그죠? defend and endanger the victim. 한 경우. 이게 3번째. 이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야, 나 믿어. 연못? 이거 안 깊어. 나 있지 옛날에 해병대 출신이야. 걱정하지 마. 믿고 뛰어내렸는데 난 뭐야? 해병대는커녕 뭐 아무것도 수영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위험을 자초했잖아요. 그죠? 초래했단 말이에요. 그럴 땐 도와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작위. 전반적으로는요. 부작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에 특별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도와줘야 되는 특별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Special legal duty to act.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가 special relationship. 아주 가까운 혈연관계. 두 번째가 계약. 세 번째가 defend and cause danger. 위험을 만드는 것. 네 번째가 뭐예요? undertaking, 착수. 구해주려고 착수했는데 그냥 두면 되겠어요? 구해주려고 착수했어요. 물에 빠져 이 사람을 겨울에. 그래서 꺼냈어요. 꺼내고 보니까 장애인이야. 그 사람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지 않고요. 그 해변에 그냥 둔다든지.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 빠졌어요. 여러 사람이 다 수영을 잘하는데 내가 구해줄게. 너희들은 그냥 잔치집으로 파티장으로 가라. 나머지 갔어요. 이 사람 믿고. 내가 구하다가 뭐 힘들다고 냅두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지.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요. 음식을 안 줘요. 애기한테. 애가 죽어요. 음식을 주지 않는 행위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부작위. 행위 없어요. 그런데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처벌된다.
또 하나는 어떤 게 있겠어요? 아버지가 아이를 지나치게 체벌을 해요. 마구 때려요. 어머니가 옆에 보고 있다가 어이구 우리 남편 역시 건강해. 내가 잘 먹였어. 그래.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말려야죠. 말려야 됩니다. 때리는 아버지도 잡혀가지만 말리지 않고 그냥 둔 엄마도 잡혀가요. 그죠?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She has a legal duty to intervene. 간섭해서 거기에 끼어들어서 말려야 되는 거예요. 뭐 하게 돼요? To stop. 그만 때리게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뒀다면 그럼 둘 다 처벌되는 거예요. 가족관계인데.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저는 누가 이렇게 뭐 엄마가 애를 때릴 때 아빠가 어떤 행동을 취하나 봐요. 엄하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좋아요. 적당한 거는 좋지. 그런데 계속 때리는데 그냥 그만두셔. 이렇게만 해서 되겠어요? 미쳤나. 네 자식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가족 간에도. 두 번째, 시청에서요.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가드 있죠? 누구예요? 수영 잘하는 사람, 미크하는 남자들. 좋아요. 해가지고 생명을 구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약하죠. 시와. 그런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구해줘야 돼요. 근데도 사람이 빠져있는데 뭐예요? 해변에서 태양, 선샤인을 즐긴다든지 그러면서 누워있다. 그러면서 뭐예요? 데이드리밍 한다. 백일몽을 꾸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약상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죠. Lifeguard hired by a city case. The contract between him and the city imposed a legal duty to take affirmative act to save a drowning victim. 여러분, affirmative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적극적인이라는 뜻인잖아요. 적극적인 행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법률 이름에도 affirmative act가 있는 거 아시죠? 흑인들, 옛날부터 흑인들이 다 차별받아 왔잖아요. 그런 차별받았던 흑인들을 위해서 또는 소수민족을 위해서 또는 여성을 위해서 마이너리티 소수자들, 마지널 어떤 보더라인, 한계 경계선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역사적으로 많은 백인들에 의해서 권한 남용, 권리 남용, 그리고 인권 침해 받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만회해 줘야 돼요. 만회, recover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국가기관에서 또는 법을 만드는 데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뽑아준다 이 말이에요. 도와주고. 예를 들면은 어느 학교에 가는데 흑인 쿼터로 해가지고 흑인 몇 % 넣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대하잖아요. 우대. 그런 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역사적으로 피해받았던 것을 지금은 돌려주는 거예요. 보상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take affirmative act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죠? 그래서 affirmative act라는 법령이 있어요. 법률이. 근데 그것도 너무 자꾸 하니까 이제는 뭐 힘없고 못 배운 백인들도 뭐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흑인 저층만 아니었으면 내가 공부 더 잘했는데 못 들어갔다. 이렇게 돼갖고요. anti-affirmative act가 또 막 나오게 돼요. 그죠? 누가 누구를 차별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역기능으로 누가 또 피해보는 사람 또 다시 나온다. 이렇게 affirmative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lifeguard가 시리와 맺은 컨트랙트에 의해서 뭐가 있었어요? legal duty가 있는 거예요. 뭐 하요? take affirmative act예요. passive한 act가 아니고 뭐예요? affirmative한 act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피고인 스스로가요. 자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innocently하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상대방을 뭐예요?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 낭떠러지인데 건너와 제인 나만 믿고 건너와 이렇게 했어요. 이건 근데 나만 믿고 건너라는 말은 정말 평상시에도 제인을 많이 잡아주고 땡겨주고 했어요. 근데 실수로 놓쳐서 걸린 거예요. 나무까지.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에이 떨어져서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했던 마음도 믿고 건너와 해서 물에 빠지는 것도 나쁘지만 실수로 진짜 도와주고 싶었지만 걸렸다. 위험이 있다. 그럴 때는 뭐예요? 도와줘야 된다. 자, if the danger was caused even innocently by defendant himself, defendant has an affirmative duty to then save me. 이렇게 돼 있잖아요.
Defendant digs a hole in front of his house, acting legally under a building permit. Defendant says B about to step into the hole, but says nothing. Defendant is liable because he created the condition even though he did so innocently and thus had an affirmative duty to protect those he knew to be in danger. 자기 집 앞에요. 웅덩이 팠어요. 공사하느라고 팠더니 어쨌든 팠는데 팔 때는요. 함부로 못 파니까 어때요? 퍼밋을 받았어요. 파도 된다 허가를 받고 잘 팠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처음부터 이건 뭐예요? 불법으로 판 게 아니죠. 자기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웅덩이에 빠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웅덩이에 빠져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빠지려고 했는데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랬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처벌된다. 처벌된다. 왜 처벌돼요? 행위 중에서 omission 중에서 omission은 부작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세 번째 자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악의로 했든 그냥 악의로 하지 않았든 위험이라고 하는 웅덩이를 파놓은 상태에서는 그걸 말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omission 중에서 마지막 undertaking 그죠? undertaking은 뭐예요? 제가요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데 제가 그 사람 도와주는 일을 착수했어요. undertake 했단 말이에요. 그죠? undertake. take가 뭐예요? take가 취하다 가지다 이 말이에요. under는 그 밑에서 취하는 거예요.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undertake 했어요.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약속 시간이 막 급해요. 에라이 그냥 있는 대로 냅두고 가자. 그럴 수 있어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착수한 일에 대해서는 맞출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돼지가 빠졌어요. 구해야 돼. 에이 진짜 평상시에 내가 친하던 아가씨 기르던 돼지야. 들어갔어요. 에이 미치겠어. 내가 바쁘진 않지만 너무 무거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아이들 그 돼지를 냅두고 갔어요. 처벌돼요?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되게 무거워.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든데 갑자기 이 사람이요 물에 막 허우적거리면서 물을 더 먹어가지고 이 사람까지 정말 죽게 생겨서 같이 막 물귀신처럼 같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럴 때 이 사람의 머리통을 발로 차고 나왔어요. 이 사람 처벌해요? 안 해요. 이거 퀴즈예요. quiz. I just gave you a quiz. This kind of quiz is hitting your skull. 골 때리죠? Hitting your skull. 골 때려요. 처벌되겠어요? 제가 준 사실관계만 갖고 처벌 못해요. 이 사람이 착수했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구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무거운 데다가 또 같이 죽을 뻔했어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결국 이 사람 발로 차고 나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야 인마 언더테이킹 했는데 이거 너 처벌할 거야. 이 법으로 진짜 안 봤냐? 막 이 내목 안에 있잖아. 그러면서 딱 보여주면 마지막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Defendant will be criminally liable. Defendant은요. 형법상 책임을 질 것입니다. 만일에 if 이쪽이 중요한 거예요. He does not make reasonable efforts to save V. 그가요. 합리적인 reasonable efforts. 그 victim을 구하려고 하는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처벌됐죠. 근데 아까 그 사람 뭐예요? 자기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막 정말 힘들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합리적인 노력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못 데리고 나온 거죠. 그런 것들도 일반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했느냐를 또 판단해야 되는 그런 깊은 속사정까지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총정리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봤던 거 한번 볼까요? 페이지 넘버 1. criminal law의 two wheels, 두 바퀴. substantive criminal law, procedural criminal law. substantive criminal law는 how to define crimes, how to punish criminals, available defenses and mitigating factors once the prosecution has proved each element of a crime. Procedural criminal law, the way of police is investigation of crimes and gathering evidence. Constitutional limits on the use of evidence by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How for criminal case to be tried. 넘겨보시죠. Page number 2. Definition of crime. 과연 우리가 이것을 민사상의 무슨 위법한 행위라는 것을 넘어서서 형법상 이거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건 언제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definition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직접적인 개념 정의를 못하니까 민사상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총동원해서 보는 것입니다. 첫째, 중요한 단어 social harm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대표해서 검찰이 기소한다. 그 다음에 민사상의 계약 위반이라든지 불법 행위와 달라서 이것은 뭐예요? 처벌을 해야 된다. 민사상의 또는 그 외에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사적으로 피해를 준 경우에는 compensation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보상하는 게 목적이에요. 형법은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겨보면 중죄가 있고 경범죄가 있다. 중죄는 두 가지 요소예요. 첫째, 1년 이상 imprisonment plus in a state prison. 그죠? 주 감옥에 있어야 된다. misdemeanor는 뭐예요? 그 미만으로 됩니다. 그리고 city jail이나 county jail이 있다. 또는 fine, 벌금 또는 이 두 가지 다.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나눠놓은 것입니다. 편의상. 처벌에 대한 근거, 이론적인 근거는요. 공리주의와 보복주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공리주의는 왼쪽처럼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Maximizing the net happiness of people, the greatest good for the greatest number. Number 2, general deterrence. 그죠? Number 3, 가기 전에 specific한 deterrence도 있어야 된다. 이랬어요. Number 3는 뭐야? Rehabilitation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교육이 중요하다, 갱생이. 그 다음에 보복주의는 뭐예요? punish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덕적인 그러한 비판할 만한 것 행위에도 punish하는 게 좋다. 그리고 rehabilitation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했어요. 넘겨보면요. 그러면 punishment에 대해서 뭐가 필요할 것이다? 헌법상의 제약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헌법상 제약이 있다. 그래서 US Constitution에서 관련된 거 Bill of Rights가 있었고 Extension of Bill of Rights to the States가 있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First Amendment, Fifth Amendment, Fifth Amendment, Eighth Amendment 이렇게 해서 다 설명이 이제 된 것이죠. Eighth Amendment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에는 어떻게 적용된다고요? 14th Amendment을 통해서 된다. Legality Principle이 있다. 이거는 뭐예요? A rule against retroactive legislation, punishment. 소급표 금지, 소급 처벌의 금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헌법에 expressly하게 stated 되어 있지는 않아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건 unfair하다라는 의미에서 된다 이 말이에요. 소급하면 안 된다. 소급적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마지막 설명할 부분. 첫째, no bill of attainder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리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bill of attainder라는 게 무엇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법 아니에요. 어떤 법안이냐면 어떤 법이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어떠한 사람 하나를 끄집어내서 또는 어떠한 단체 하나만 끄집어내서 처벌할 목적으로 만든 법. 그죠? 안 된다. 옛날에 독재할 때는 많이 그런 법을 만들어서 막 잡아들이고 그랬잖아요. 어떤 타겟을 둬가지고. 그걸 bill of attainder. 그 다음에 ex post facto law. 이거는 뭐예요? 여기 아까 설명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행위 시에 범죄 아니었는데 나중에 법이 생기고 나서 범죄가 되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 또는 뭐야? Increases the degree of criminality of conduct. 행위 시에는요. 내가 3년 살 건데 새로운 법이 돼가지고 8년 살아야 돼. 감옥에. 그래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형량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죠. Fair warning. 공평한 무슨 뭐예요? 경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경고가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Fifth Amendment, 14th Amendment에 의해서 due process가 작용을 합니다. 그 중에 뭐예요? 법의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그 법의 적법 절차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규제되고 금지되는지 어떻게 하면 법을 어긴 것으로 처벌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뭐가 된다? 법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legality principle에 들어있다. 또 하나는 뭐예요?
vagueness problem. 그죠? 애매모호한 경우는 안 된다. 이랬어요. 애매모호하면은 fair warning이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케이스로가 2개 있었잖아요. 그죠? Grenade, City of Rockford. 그 다음 그 밑에 뭐가 있었어요? City of Chicago. 그 다음에 Callender.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fair warning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law enforcement personnel에게 뭘 주는 거야? Too much discretionary power 주네. 그죠? 너무나 많은 자유재량을 준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더 약이 될 수 있다? 뭐가 있어요? Raise the danger of arbitrary and 자의적이고 discriminatory한 enforcement, 법 집행, 차별적인 법 집행이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가지고 뭐라 해서 슈프림 코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가이드라인, 리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이걸 법으로 보겠느냐. 자, 그 다음에 비례 원칙, proportionality. 무엇과 무엇이 비례해야 된다 그랬어요? punishment과 crime's seriousness, 그죠? 심각성. 그 범죄의 심각한 것과 비례해야 된다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와서 지나가다 넘어져서 아버지가 밥을 못 먹게 국이 넘어졌다. 근데 야구방망이 100대를 때렸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헌법상의 처벌에 대한 제약, 그리고 헌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legality principle이라든지 지금 말했던 proportionality principle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제약을 한다. 처벌에 대해서 함부로 못한다. 인권 보호를 위해서. 페이지 넘버 7. 법원이 있다 이 말이죠. Common law in England, Judge made law라고 그랬습니다. Rise of statutes. 요즘에는 점점점 성문화되고 가고 있다. 그래서 뭐예요? Over half the states가 다 뭐라고요? 성문화되고 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성문화됐거나 아니면 overwhelmingly 압도적으로 주요한 법원으로서 성문화된 것들이 법규들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그런 것은 다 뭐예요? 마들 피널 코드에서 따온 워딩이라든지 컨셉트에서 됐다. 그리고 또 뭐예요? statutory construction 중요하다 그랬죠? 법령에 대해서 뭐예요? 해석이 중요하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2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가지 원칙은 첫째는 뭐예요? 보통법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상 아주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다면, 특별히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증거가 없다면 뭐예요? 엄격하게 보통법 정의에 따라서 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법 해석은 처음부터 against prosecution, 검찰에 대해서 뭐예요? strictly하게 interpret이 돼야 된다. 엄격하게 해석돼야 된다. 그리고 우연히도 법 규정 하나가 합리적으로 2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defendant에게 more favorable 하게 한다. 피고인에게 더욱더 뭐 하게 한다? 유리하게 해석한다. 그 2가지예요. 8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범죄는 그렇다고 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형법의 법원도 보고 다 봤어요. 범죄에 있어서의 4가지 중요 요소들을 voluntary act, culpable intent가 있습니다. actus reus, mens rea라고 그랬죠. concurrence between the mens rea and actus reus 이렇게 돼 있고 causation of harm. 넘버 9. 자, 그러면 여기 이제는 act가 들어왔어요. act, significance of actus reus, concept가 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생각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무엇에 대한 단순한 소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단순한 생각은 처벌받지 않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나카릭스 같이 마약에 대한 소지는 어떨 때는 처벌된다 그래서 거기에 단어 sometimes가 들어있어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 가방에 넣는 경우에 내가 처벌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act는 must be voluntary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reflex라든지 convulsion 이거는 처벌될 수 없다 이랬습니다. 나 오로메리 파일럿도 마찬가지로 unconscious하게 뭐 잠에서 자다가 이런 거 안 된다 면 잠자다가요 팔 옆으로 툭 쳐서요 병아리 죽은 적도 있어요 저는. 근데 병아리 너무 이뻐서 옆에 재웠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느냐? 하이프노시스, 마취 상태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컬트의 리더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알고 있는데 했어요. 또는 술 먹고 미리 용기 없는데.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self-induced defendant's earlier voluntary act 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표현 중심으로 완벽하게 영어로 꿰고 있지 않는 한 잘난 척하기가 어렵다. 어디 가서. 그죠? 언제 self-induced 다 찾아가면서 써서 언제 쓰겠어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집중력을 발휘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사실은 가볍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게 정리가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정리 안 되는 강의는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omissions. 드디어 이제 부작위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합니다. In general, no criminal liability. 뭐 아무 행동 안 해도 끄떡 없어요. 처벌 안 됩니다. 그런데 4가지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Legal duty to act가 생기는 경우 첫 번째, special relationship such as 뭐예요? Close blood relationship. 그죠? 엄마, 아빠 얘기했었죠? 오케이. 두 번째, contract. 시청과 계약한 lifeguard. 그죠?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놀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된다. 그들은 뭐가 있다고? Take affirmative act to. 그죠? Affirmative act, affirmative duty to act. 정확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Defendant caused danger. 그죠? 자기 스스로 위험을 초래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어요? 공사 허락을 받아가지고 집 앞에다가 뭘 팠어요? 구덩이를 팠는데 사람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말 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Undertaking. 스스로 구해주겠다고 막 나섰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을 더 나쁜 상태에 두는 경우. 안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구해줌으로 인해서 자기보다 더 구해줄 사람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만든다 말이에요. 왜? 내가 구해주니까 다른 사람 그냥 갈 수도 있죠. 그럼으로 인해서 뭐예요? 빅팀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나쁜 상태에 빠지거나 진배 없어요. 그렇다고 다 처벌하느냐? 아니다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다. 그래서 토르치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의사. 여러분 보셨어요? Sometimes I just get a chance to watch some kind of movie on TV. 보면은 에어플레인에 뭐 있어? doctor. Is there anyone who is doctor to save him, to help?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어이구 옛날엔 저요 막 나와요. 안 나가요. 잘. 왜요? 책임질까 봐. 그러다가 진짜 죽으면 어떡해요? 진짜 돌팔이 아니야? 도와주다가. 그래서 요즘에는 선한 사마리아 액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탄 액트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도와준 사람은요, 도와주다가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책임을 면해준다. 이렇게 해서 착한 일을 막 좀 유도하려고 애를 써요. 국가도 사회도.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그런 법을 믿고 막 가서 막 수술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요. 그게 어디 있냐면 undertaking의 마지막 줄 센텐스, the last sentence에 뭐라고 써요? Now defendant is liable, criminal liable 하다 말이에요. if 뭐뭐 하다면 뭐예요? 그가 reasonable하게 efforts 한 경우, 합리적으로 노력했어요. 그런데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바로 그 사마리탄이에요. 그 사마리아의 행위. 그런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잖아요. 만일에 그것을 처벌한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스스로 달려가서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